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풋볼파이어의 김준석입니다. 결국 또 한 번 중국의 월드컵을 향한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이 무려 4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넓어진 문, 더 많아진 기회. 하지만 중국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륙의 축구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꿈이 또다시 바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번 탈락은 단순한 경기 결과 그 이상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야말로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반복되는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선수들의 나약한 정신력 문제일까요? 아니면 팀을 이끌어야 사령탑, 즉 감독의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적 실패 때문일까요? 오늘 풋볼파이어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깊숙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전설적인 선수의 날선 비판부터 감독의 치명적인 전술적 오류까지 중국 축구가 왜 또다시 무너졌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보양식보다 더 맵고 독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축구계가 거대한 충격과 침묵에 빠져 있을 때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많은 한국 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리웨이펑입니다. 네, 바로 그 리에이펑입니다. 중국이 역사상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철벽 수비를 자랑하며 중국의 자존심을 지켰던 핵심 선수였죠. 그의 경력을 아시는 분들은 더 놀라실 겁니다. 월드컵 직후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 에버튼에서 임대 생활을 했고, 특히 2009년부터는 K리그 수원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우리 곁에서 활약했습니다. 중국의 K리그 팬들이라면 그의 강력한 수비와 그라운드를 불태우던 투지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와 한국 축구를 모두 경험한 산전수전 다 겪은 레전드가 바로 자신의 후배들을 향해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중국 축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선수들은 다르다. 돈을 아주 잘 벌지 않나. 그렇다면 그만큼의 압박감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 선수가 비난을 받았다고 못 버티는 건 말이 안 된다. 축구를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꽃도 던져준다. 반대로 못하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많이 버니 욕먹어도 싸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엔범은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 돈과 명예에 따르는 의무, 그리고 자신들의 선배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후배들의 안일한 정신 상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의 입에서 시작된 이 폭탄 발언은 중국 축구계가 앓고 있는 깊은 병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파헤칠 거대한 논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설 리웨이펑의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질병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는 선수단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즉 정신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 고질병의 정체는 바로 선수들의 너무나도 약해진 압박감 내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는 힘이 바닥났다는 거죠. 아니, 애초에 그런 힘을 길러본 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위웨이펑은 그 원인으로 너무나도 안락해진 중국 슈퍼리그 환경을 지목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중국 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축구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락함이 선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헝그리 정신을 앗아갔다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투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의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해삼 논란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몸보신을 위해 고가의 보양식인 해삼을 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성적이 좋지 않을 때마다 온갖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펑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성적이 안 좋으니 뭘 먹어도 비판을 받는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뭘 먹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날 그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요? 설령 그가 금가루를 뿌린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해도 모두가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다라고 칭찬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면요? 그땐 룰만 맞춰도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결국 류일펑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해삼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삼은 그저 성적이 나쁘니 받게 되는 핑계에 불과한 비난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즉, 대표팀이라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인 정신력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선수단의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문제의 전부는 이것뿐일까요? 만약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즉 전술 자체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중국 대표팀의 소프트웨어, 즉 정신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소프트웨어가 10년 전 구형 하드웨어에 설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선수들이 아닌 팀의 머리, 즉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의 치명적인 패착을 정조준합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이 이번 월드컵 예선 내내 고집했던 전술은 바로 4-4-2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입니다. 축구팬 여러분, 이 전술 최근에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축구에서는 측면 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고 단 한 명의 선수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거의 멸종된 전술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전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단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이른바 원 볼란치 혹은 앵커맨이라고 불리는 이 선수가 월드클래스급의 기량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선수는 혼자서 포백 라인을 보호하고 상대의 역습을 1차로 저지하며 좌우로 벌어지는 공간을 모두 커버하고 심지어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빌드업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엄청난 활동량, 강철 같은 체력, 뛰어난 예측 능력과 위치 선정, 그리고 정확한 패스 능력까지 그야말로 만능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 역할의 교과서이자 완성형으로 불리는 선수가 있죠.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입니다. 보십시오. 로드리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의 주의자입니다. 상대 공격의 맥을 끊고 순식간에 아군의 공격으로 전환시키죠. 그가 있기에 맨시티의 화려한 공격 축구가 가능합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4-4-2 다이아몬드 전술은 바로 이런 로드리급 선수가 중국 대표팀에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서 성을 쌓으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에는 과연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이 바로 이 사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앞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그토록 허점 많고 까다로운 전술을 소화할 그 원볼란치 역할을 해낼 중국의 로드리는 과연 누구인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질문에 놀랍게도 중국 언론은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중국 축구 팬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단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시아의 레전드 정지입니다. 한때 중국 축구의 심장이자 상징이었던 선수죠.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은퇴해서 지금은 대표팀 벤치에 앉아있는 코치일 뿐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기가 막히게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잉글랜드 에버튼에서 뛰었고 멈출 수 없는 질주로 유명했으며 심지어 주목 대표팀 감독까지 역임했던 바로 리티에입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부패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은퇴해서 그라운드를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철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바로 그 두 선수만이 100% 소화할 수 있는 전술을 국가대표팀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슬픈 비극을 넘어 그야말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은 중국 축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명확하게 폭로합니다. 바로 지난 10년간 지속된 심각한 인재 공백, 세대 교체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정주와 리티에의 뒤를 이을 선수가 단 한 명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결국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와 감독의 전술 실패라는 두 가지 문제는 키울 선수도 쓸 선수도 없다라는 하나의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비극과 블랙 코미디의 끝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네,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이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계약 조기 종료, 또 한 명의 희생양이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실패의 책임을 물을 대상이 필요했고 가장 쉬운 답을 선택한 거죠. 사실 이 장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세계적인 명장들이 중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가 똑같은 실패를 맛보고 쓸쓸히 떠나갔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회전목마처럼 감독의 얼굴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감독 한 명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그라운드에서 뛸 선수가 없는데 선수들의 정신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감독 한 명의 목을 자른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꼬리 자르기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정작 문제의 뿌리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프로축구의 문화라는 거대한 문제는 완전히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처방 말입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언제까지 이 무의미한 악순환을 반복할까요? 진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앞으로 또 몇 명의 감독이 이 희생양의 제단 위에 올라서게 될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국 축구의 이야기는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세계적인 감독을 데려올 수 있고 수만 관중을 수용하는 화려한 경기장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순수한 갈망, 그리고 가슴에 자국의 국기를 단 유니폼을 입는다는 그 뜨거운 자부심입니다. 그 무게감과 책임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결국 훈련장에서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뿌리부터 튼튼하게 다져진 시스템 위에서 마침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이나 명예, 화려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유, 바로 축구의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그것이 저의 생각인데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 축구의 문제는 과연 선수들의 정신력일까요? 아니면 감독의 전술 혹은 이 두 가지 모두일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풋볼파이어 채널이 계속해서 뜨거운 분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파이어의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